주가가 한때 35조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을 때 가격들 버블일까요? 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PR로 따지게 되면은 지금 2년 뒤에 나올 PR 30배 정도가 고평가일까요? 라고 의문을 하게 되면 미국에는 고평가 덩어리겠네요. 이 정도가 성장하는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평가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진위도 보지 않은 채 주가가 그에 따라서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딴 뉴스 만들어 놓고 주가 끌어내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 들어가야지 하면서 들어가면서 그런 뉴스 퍼붓는 이런 쪽들은 네, 안녕하십니까.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차전지가 왜 조정이 나올까라고 봤었을 때 첫 번째 큰 그림은 지금 같은 매크로 분위기, 그래서 지금 유가도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였었고 거기다가 달러 강세,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2년물도 그렇지만 10년물 같은 경우 지금 4.3 넘어서 4.4까지 올라가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강한 성장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밸류를 가져올 때 그에 따른 변화를 볼 때 오히려 금리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밸류를 더 높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 이거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또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왔던 FOMC 회의에서도 내년의 금리 전망치를 4.6대 정도로 중간값을 보다가 이제 5.1대까지 올렸습니다. 여전히 금리가 어려울 거야.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밸류는 좀 내려가야겠네 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들도 이어졌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요즘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악재만 이만큼 악재 가득 이런 상황 쪽에서 주가가 오르기가 어렵겠죠. 대표적으로 3분기 실적 안 된다. 양극재 판가 내려간다. 거기다 중국은 미친 듯이 이제 영역을 넓혀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괜찮아?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아예 그냥 폐지시키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 말고 다른 쪽의 에너지 산업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안감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 집중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 이제 몰리는 현상 때문에 주가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주가가 한때 그때 가격을 한 30조 넘어서 한 35조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을 때 가격들 이게 버블일까요? 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주사 쪽으로도 볼 수 있겠죠. 많이들 또 그런 얘기 하시죠. 저거 나오게 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IPO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거 카카오의 운명을 걸을 것이야 라고 했는데 카카오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시설 투자와 함께 성장에 대한 흐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단순한 어떤 소프트웨어 입장 쪽에서의 접근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버블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올해는 한 매출액이 한 9조 정도,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 올라올 것 같고 조금 있으면은 2025년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가 미국에 어느 정도 성장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거기서 이제 공장을 다 완료하는 시점들까지 보게 되면 매출이 한 14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영업이익 2년 뒤에 가게 되면 1조 2천억 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밸류를 찾아봤었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PR로 따지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한 30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그때보다는 좀 비쌌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가 과연 성장하는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평가일까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막연하게 그냥 PR 100배짜리 그러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건 너무 비싸라고 막연한 것보다 성장도 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는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년 뒤에 나올 PR 30배 정도가 고평가일까요? 라고 의문을 하게 되면 미국에는 고평가 덩어리겠네요. 미국 시장은 그런 걸로만 한가득 차 있는 시장일 거고 그리고 또 성장과 관련된 쪽에서 꾸준히 Q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를 대체할 회사가 지금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내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양극재를 공급하면서 같이 클 수 있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독보적인 입장이겠죠. 그런 쪽에서 그 정도의 기술력과 밸류를 쳐준다. 30배 정도는 그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보았었을 때 지금 나오는 현상을 보고 그냥 무조건 남들이 얘기하니까 고평가라고 하는 것보다 이 정도 흐름을 보여줬을 때 좀 성장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가는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위 뉴스라기보다는 일단 실질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주가에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위도 보지 않은 채 뭐 주가가 그에 따라서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건 이제 배제하고 그런 건 뭐 또 나쁜 사람들이죠. 그딴 뉴스 만들어 놓고 주가 끌어내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 들어가야지 하면서 들어가면서 그런 뉴스 퍼붓는 이런 쪽들은 혼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 관련된 요인들의 핵심 실적 관련된 변수겠죠.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오는 상황들로 보여주다가 과거에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주가가 쭉 가다가 순간적으로 한 몇 달은 한 30-40% 하락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락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꾸준하게 이런 롤링을 타면서 올라왔던 게 대표적인 2차 전지주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1, 2분기 정도 실적 좋다가 3, 4분기 되면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왜 안 좋아졌느냐라고 봤을 때 그때 양극재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거의 메탈 가격이죠. 비금속, 메탈 가격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가격들이 하락하게 되면 구성하는 P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P가 그동안까지는 꾸준히 올랐다가 이게 내려가게 되면 매출은 P 곱하기 Q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메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줄어드는 거죠. Q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분기 실적은 매출이 별로 안 좋다. 이게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게 이번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메탈 가격이 하락하면서 양극재 판가가 하락해서 그에 따라서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논리겠죠. 그럼 Q도 문제겠죠. Q도 그러면 지금처럼 이게 쭉쭉쭉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그나마 LG에너지 솔루션이 아직까지는 북미 쪽은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5기가와트시 정도 북미 쪽에서 EV 쪽이 배터리가 컸었고 하반기까지 하게 되면 9기가와트시 2배 정도까지는 커지면서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는데 이게 2030년 가게 되면 600기가와트시 정도 됩니다. 북미에서만 60배 나오겠죠. 그런 상황들을 그러면은 중국은 가서 아이고 진입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중국이 진입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미국에서 하원에서는 이번에 CATL과 포드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기술료 주고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바로 직격탄으로 날아갑니다. 계약 내용 가져와라.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쪽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반대로 우리 배터리 업체가 해외에 나갈 때 조인트 벤처 하지 마라. 100% 지분을 갖는 쪽이 아니게 되면 하지 마라. 우리 기술 뺏긴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 쪽에서 결국은 이걸 잘 보게 되면 아마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중국 업체들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LFP가 지금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거 쓰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중국의 LFP가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불안한 거죠.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차라리 그게 수요가 있어?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 한다. 삼성 SDI 한다. SK온 한다. 우리도 그거 하면 될 거 아니냐. 수요 맞춰줄게. 하지만 중국 못 들어오게 오케이. 이런 상황들이죠. 그럼 만약에 IRA 법안이나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또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거 폐지시키면서 또 그럼 와 이제 보조금 지급도 없고 거기다가 중국 업체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북미 쪽을 막 난립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을 먼저 때린 사람이 누굽니까? 럼프 트럼프 예 이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중국 업체에서 뭔가 뭘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지금 바이든 정부보다 더 난리치겠죠. 아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미국 제일주의를 보면서 거기다가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딱 공장을 만들어줬다. 얼마나 이쁠 겁니까? 그렇게 되면 뭐 좀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듯이 중국이 LFP를 가지고 여기저기 활개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부담이 미국이 중국과 뭐 손을 잡는다는 뉴스나 아니면 뭐 풀어준다는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완화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공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긴 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흔들리는 뉴스 가지고 너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